예, 그럼 눈에 띄는 뉴스는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총격 용의자는 대체 왜 총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을까요? 용의자는요, 명문대 공과대를 졸업했습니다. 교수들도 이웃들도 성실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년 전 한 학술 회의에서는 본인이 만든 휠체어 브레이크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The wheelchair brakes tend to lock the wheels, but don't actually lock the chair to the ground. The idea with this, prevent it from moving at all. 잘했던 저 총격 용의자, 그런데 점차 극단적인 성향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용의자는요, 권총 2자루와 엽총 1자루를 구입해 부모님 집에 몰래 보관을 했고 사격장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온 사실도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범행 10분 전 가족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역자로 지칭하면서 행정부 최고위직을 노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It does appear that he did in fact have set out to target folks that work in the administration, likely including the president, but I want to wait and not get ahead of us on that.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소아성애자, 강간범 등으로 묘사를 하면서 강한 적개심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벌써 세 번째 테러 표적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심경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He just went to it, and then boom, he popped through it. He was fast. When you look at it on tape, it's almost like a blur. As soon as they saw that, you could see them draw their guns. You know, I could take any event having to do with security or anything else. I can always find fault. Those guys did a good job last night. Things out. 총격 용의자를 두고 NFL, 그러니까 미식축구 영입 수준이라는 농담을 하는 등 태연한 척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Nobody told me this was such a dangerous profession. If Marco would have told me, maybe I wouldn't have run. Maybe I would have said, I'll take a pass. 예, 지난 몇 번의 테러 위협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되레 정치적 기회가 됐었죠. 이번에도 위기에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도 노립니다. And the guy is a sick guy. When you read his manifesto, he hates Christians. That's one thing for sure. He hates Christians, a hatred. 예, 그럼 이제 제가 자리를 옮겨서 이 사건을 한번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바로 어제입니다. 백악관 행사가 열린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부터 보고 오시죠. Mr. Secretary, do you know what's happening? Mr. Secretary, please. What's happening, Mr. Secretary? Do you have any information about what's happening? Not yet. Everybody stay where you are. What's happening? Please, sir, tell us what's happening. So could you explain what happened? They were clearing the salad course at the dinner. Yeah, I think I heard 3 or 4. It is scary. I think I heard at least 3, maybe 6 gunshots.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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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Then my boss come and he said, go to the kitchen. All the stuff, go to the kitchen.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엄청 많은 참석자가 참석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연례 행사로 청와대 이제 백악관을 출입을 하는 기자들을 만찬 행사였는데요. 보니까 김열수 실장님, 네. 만찬 참석자들을 봤을 때 대통령 계승 순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계승 순위가 1, 2, 3, 4, 5위, 6위 이렇게 다 같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미국 헌법하고 1947년도에 제정된 대통령 선거법이 있거든요. 그 선거법에 의하면은
유고시의 개성 순위가 이렇게 쭉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예. 한 명은 반드시 지정 생존자로 정해져 가지고 다른 곳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거래설리 상원 임시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1위, 2위, 4위, 5위, 6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금 모두 6명이 저곳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3위만 빼고 다 한 자리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3위만 빼고 다 한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 총격범이라고 할까요? 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M2 소총을 들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예. 조롱을 할 정도로 했는데 굉장히 경비가 보안이 또 허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조금씩 나가고 있었는데 총격 소리가 들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몸을 아래로 테이블 아래로 숨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뛰쳐 올라가더라고요. 네, 처음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웨이터로 위장해서 잠복 근무 중이던 경호원들이 일단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장 경호원들이 들어옵니다. 캣이라고 부르는 신속 대응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을 완전히 감싸서 경호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예. 저 때까지만 해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신속하게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이러지 않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다. 네. 이렇게 했는지 완전히 이제 감싸서 나가고 그 나머지 그 장관들도 또 요인들도 하나둘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 장면을 보고 비슷한 과거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고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종구 경호실장이 총성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저렇게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SNS상에서 저 박종규 실장 별명이 피스톨 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피스톨 박이 떠오른다 이런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권총은 그렇게 명중률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 경호했던 박종규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워낙 권총을 잘 쏘서 피스톨 박이라고 이제 저렇게 별명이 붙었는데요. 사실은 이 경호원들이 매일 훈련 받는 게 뭐냐면 총성이 울리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숨게 돼 있어요. 예. 고개를 숙이거나 그다음에 숨게 돼 있는데. 웅크리게 되죠. 그렇죠. 문제는 이 경호원들은 총성이 울리거나 위험이 있을 때 바로 그걸 향해서 나가는 훈련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호원들은 매일 아침에 우리는 죽으러 간다라는 그런 어떤 이 신조가 있어요. 예. 그만큼 경호원들 같은 경우는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총성이 울리면 바로 자기가 보호하는 대통령이나 이제 영부인을 감싸 안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바로 저 장면 같은 경우도 네. 당시에 총성이 울리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이제 이 연단 밑으로 숨는데 네. 문제는 유경수 여사가 당시에 그냥 현장에 있으면서 유탄을 맞아서 결국 서거하시게 된 건데요. 보시면 이제 박종규 실장이 이제 바로 대통령을 감싸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대한 훈련이 덜 돼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저렇게 운명을 하신 그날의 사건입니다. 예. 이번에도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 비밀 훈련 덕분에 이렇게 경호원들이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구자란 변호사님, 이게 특별한 훈련들을 받는다고 하네요. 비밀 경호국에서. 그렇죠. 1년에 한 번 아예 가짜 호텔이나 이런 장소를 섭외해가지고 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이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그거는 이제 적과 아군에 대해서 미리 신호를 주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그 임무를 준 상태에서 진짜 침입하듯이 한번 해봐라, 진짜 암살하듯이 해봐라 그럴 때 예.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비밀경호국에서 이 상황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런 것들이 연습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대처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호평을 받고는 있으나 사실 경호라는 거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연회장 직전까지는 너무 속절없이 뚫렸다. 그래서 저 지금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인간 방패를 두르는 것은 충실한 훈련의 결과 아니냐 호평을 받지만 네. 그 이전에 있어서는 부실 경호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였는데 너무 경호에 허술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은 용기 있게 움직였지만 경호 부실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벤스 부통령이 저 행사장에서 먼저 긴급하게 몸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보다 부통령을 왜 먼저 피신시킨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보고 싶어서 요원들을 잠시 제지하고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나의 요청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김현수 실장님, 네. 영상으로 보시기에 뭔가 경호 프로토콜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시나요?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저거는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당연히 대통령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저 부통령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저 각자 도생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예. 아마 저 문제로 인해서 경호 자체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새로운 이렇게 정비할 계획들이 아마 있긴 있을 텐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거를 조금 경호 요원들을 갖다가 좀 두둔을 했죠.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 거니까 이거는 뭐 부통령이 먼저 나가서도 문제는 없다. 그런 뜻으로 저희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벤스 부통령이 먼저 나간 것은 경호상 그렇게 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죠. 대통령부터 피신시키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뭔가 좀 급박하다 보니까 저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일 수도 있는 이번 상황을 좀 기회로 만들려는 모습인데요. 뭐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기자회견도 했지만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뭔가 건재함을 가시하기 위한 글들을 올렸는데 총격범이 체포되었으니 행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다. 하지만 경호의 어떤 매뉴얼상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네. 예전에 유세 현장에서도 막 피를 흘리면서도 뭐 싸우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전화위복의 좀 계기로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의지와는 별개로 총격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그대로 대통령과 또 수뇌부들이 앉아가지고 기자들과 태연히 행사를 이어가기는 어려웠죠. 예. 그래서 뭐 앞으로 한 달 내로 다시 이 행사를 갖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저 총격을 당했던 그때 사건처럼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이랬으면 아마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38%였던 게 33%로 한 5%포인트가 떨어진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어떤 손실된 좀 지지율 이런 걸 회복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당시와는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직접 피격을 당하면서 정말 그 위험한 순간을 맞은 거고 이번에는 위험하긴 했지만 외곽에서 사실 모든 게 이제 차단된 상황이었다. 이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총격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태연하게 샐러드를 먹는 사람도 있고요. 와인을 챙겨가는 사람도 있었고 테이블 밑에 대피한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재룡 변호사님. 저는 이제 와인 챙기는 건 그렇다 치고 태연하게 이제 샐러드 먹는 모습이 좀 놀랍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외신에서도 저분을 샐러드맨이다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분 얘기로는 나는 뉴요커라 가지고 사이렌 울리고 위급 상황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게 놀랍지도 않았다. 그리고 난 허리 아파가지고 바닥에 앉으면 못 일어난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일 벌어지는지 보면서 난 샐러드 먹은 거다. 이제 태연의 얘기를 했고 연회장에서 와인 챙긴 거 저거는 사실 좀 흔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뭐 인권 운동과 같은 거 이런 거 벌어졌을 때도 막 약탈도 같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심리학 책을 봤었는데 보상 심리 같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기 연회가 계속됐으면 이거 내가 먹었을 거니까 내 거 가져가더라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네. 질서가 무너졌을 때는 이거를 규율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제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 그건 이제 자기 나름의 논리죠. 그거는 사실 질서가 무너졌다기보다 자기 양심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샐러드를 먹은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연예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니까 바닥에 못 앉겠고 그리고 이제 호텔의 카펫 바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생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엎드리긴 싫었다. 뭐 위생과 내 건강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BI 국장이 허리를 숙이고 대피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군데군데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신을 하고 가족 대피시키고 뭐 이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영종 센터장님. 네. 사실 이 캐시 파텔 FBI 국장 이런 분들은 이번에 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저격범이 그 희한하게
트럼프부터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러면서 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FBI 국장은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급한 상황이니까 명단에 FBI고, 빠져 있는 사람이군요. 예, FBI고 CIA이고 뭐 정신이 없이 지금 다 엎드렸는데 사실 이게 상황은 긴박했는데 이게 정말 아주 그 총기 난사 사태까지 이어지고 이랬다면 경호원들이 저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경호에서 가장 저렇게 위급할 때 쓰는 건 이제 뱅앤플랫이라 그래가지고 장비를 터뜨리면은 순간적으로 너무 큰 폭음 때문에 귀가 일단 안 들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밝은 빛이 이제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거든요. 네. 경호원들은 이제 그 틈을 타서 대통령이나 요인을 빼내는 이런 거를 하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방탄 이런 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놓지 않는 거 보면 밖에서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됐다. 그리고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을 안에 뭐 공범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장병력까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예, 이현종 의원님. 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최근에 사퇴 여론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네. 이 내부 비용 유용이라든지 또 전용기 뭐 사적 유용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이걸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엄청난 규모의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특히 내에서 지금 사퇴 여론이 높은 것이고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비밀 경호국의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호국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본인의 지금 이 그 말하라고의 사적인 또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또 경호를 해야 돼요. 골프장도 자주 가고. 매주 골프장을 가요. 예. 근데 골프장 가면 골프장은 개활지기 때문에 거기에 경호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매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뒤로 차를 몇 대씩 더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매주 골프를 치고 가니까 거기 경호 비용이 많이 들고 말하라고 또 자주 가니까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때가 지금 가장 많은 경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좀 위험한 상황은 잘 넘긴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뚫린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